을해생이었던 광해군. 옷에는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광해군의 생애는 그리 길지 못했다. 임금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해 15년, 반란군은 순식간에 창덕궁을 포위했다. 인조 반정이었다.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업혀 피신해야 했다. 국내의 호위 군사들조차 반정에 가담한 상황이었다. 반정 직후 임목대비는 광해군에 대한 원한을 터뜨렸다. 내 먼저 이 혼부자의 머리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후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죄명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위에 올렸다. 훗날의 인조였다. 반정 세력들이 내세운 쿠데타의 명분은 제조지음. 명의 은혜를 배신하고 후궁과 내통한 광해군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썼을까? 그들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지켜졌을까? 창의문 현판에는 반정의 공을 세운 서인계 인사 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 서인 세력은 인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명의 은혜를 다해야 한다는 이들의 명분론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조는 병자호란을 겪은 후 청과 군신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청나라 태종이 인조의 항복을 받고 세운 삼전도비. 인조 반정이 남긴 것은 결국 조선을 기울게 한 치욕의 역사였다. 인조 반정 자체가 성공하고 이후에 이제 광해군과 그를 추종하던 북인들이 정치판에서 대거 제거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조선의 정치적 실권이 서인 일파에게 완전히 돌아갔고 그 서인 자체가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분기되는 계기를 맞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인의 집권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정묘호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조와 이 서인 정권이 후금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총병력을 동원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이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례의 그 호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현명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마지막 유배지는 제주도였다. 광해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마지막 3년을 이곳 제주도에서 보냈다. 그 흔적이 제주 시내에 남아있다. 광해군의 유배형은 위리안치였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은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7월 1일에는 햇볕이 쨍쨍했다가도 또 한 번 이제 그 비가 오는데 그는 우리 대왕이 흘리는 눈물이다. 그거는 광해군이 돌아가신 날짜가 7월 1일이었거든요. 유배 도중
부인과 아들 부부를 모두 잃고 광해군만이 홀로 살아남았다. 왕세자에서 왕이 되고 다시 왕위를 빼앗기기까지 광해군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다시 쓰여졌다. 광해군 일기는 실록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일기로 격하되었다. 다행히 광해군 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중간 기록본이 남아있어 완성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숱하게 지우고 고친 흔적들, 어떤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뭐 광종이라든가 광해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이미 그 1623년 인조반정을 만나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떤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는 정해졌다고 보입니다. 이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이 광해군을 광해군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되게 폐주, 쫓겨난 군주라고 하는 뜻이죠. 혹은 혼군. 혼군이란 말은 그 어지러운 군주, 또 이렇게 좀 어리석고 뭔가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군주, 이런 의미인데, 이 폐주 혼군이라는 말이 일종의 이 광해군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후에도 19년을 더 살았다. 왕위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더 이상 권력도 정치도 존재하지 않는 이 텅 빈 제주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인조 반정의 주체들이 내세웠던 반정의 명분은 결국 집권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 광해군 폐위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여전히 쫓겨난 임금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한 채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륙의 정세가 급변했던 17세기 초, 광해군은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조선의 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준비했던 선구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가 남기지 않은 광해군에 관한 진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사 전 광해군 편이었습니다.